여러분, EBS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유종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뜨거운 함성으로 성원을 해주니까 저도 왠지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사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저와 함께 했던 내용에서 좀 더 연장을 해서 좀 얘기를 이어가 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무엇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까? 여러분에게 국어의 그렇죠. 실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국어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국어의 4가지 능력을 좀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4가지 능력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어휘력. 훌륭합니다. 어휘력. 아주 좋은 출발점이 된다고 얘기했고 두 번째. 행간 읽기 능력. 그렇죠. 행간 읽기 능력이라고 그랬죠. 행간 읽기 능력. 그 너머를 볼 줄 아는 힘. 세 번째는. 선별 능력, 골라내는 힘입니다. 그죠? 옥석을 가리는 힘. 마지막 조합 능력이죠. 여러 가지를 모아서 연결할 줄 아는 힘. 자,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국어 능력이고 그 능력은 단지 수능만이 아니라 언제까지 간다? 평생.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학 선생님들에게는 죄송한 얘기지만 수학 어디 뭐 쓸 데 있습니까? 없죠. 마트에 가서 미적분으로 계산해요?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합니다만 물론 그만의 의미가 있는 거죠. 하지만 국어는 정말 실생활에서 많이 뭐한다?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어 능력이 중요한 것이고 그 국어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많은 전 국민이 항상 고민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 바로 국어 중에서도 독서죠. 그래서 사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내용은 이 독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죠? 여러분 독서 많이 합니까? 네, 아주 훌륭한 친구들만 여기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하지만 많은 친구들은 독서라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고요. 되게 부담을 갖기도 하고 또 많이 질문을 받는 게 국어를 잘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저는 고3인데요. 책 하나도 안 읽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공부한다고 되나요? 뭐 이런 거.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죠. 독서라는 것은 사실은 뭐 하루 이틀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아주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가져야 되는 문제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것은 나는 별로 그동안 독서를 하지 않았다. 그럼 왜 그랬을까에 대한 얘기부터 여러분들 하고 과연 독서라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좋아요. 본격적인 또 얘기를 하기 전에 제 경험담, 또 부끄러운 그런 경험담 하나를 얘기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실은 저 대학 시절에 저도 그런 풋풋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반응이 왜 이렇죠? 네. 대학 시절에 제가 좋아하던 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요즘 말로는 흔히 썸 탄다고 얘기하죠. 그때는 썸이라는 용어가 없었으니까 그냥 서로 그 마음은 있는데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 영화나 보러 갈까? 뭐 이러면서 데이트를 신청을 했었죠. 근데 뭐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저는 굉장히 액션 영화라고 하죠. 뭔가 그 액션 막 난무하고 뭔가 때리고 부수고 뭐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데 제가 좋아했던 그녀는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대신에 뭔가 훈훈하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당시 개봉했던 영화 뭐였냐면 요 영화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이 영화의 가장 제가 기억하고 있는 되게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여러분 아마 대부분 잘 모를 겁니다.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라는 영화예요. 요즘에는 그게 예능 프로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할 수 있는데 원래 아바스 키아로스탐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나한테 왜 이러지라는 느낌을 주는 이란 감독이 만든 이란 영화예요. 이란 영화. 내용은 뭐 그런 겁니다. 여기 나온 저 작은 소년이 아마드라는 소년이 주인공인데 친구의 공책을 실수로 이제 집에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숙제를 안 하면 선생님이 엄청나게 혼을 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공책을 친구에게 뭐 해야겠다. 돌려줘야겠다라고 해서 친구가 사는 마을까지 굉장히 좀 어린이 입장에서 좀 먼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가는 여정을 담은 영화예요. 뭔가 액션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고 사실은 그냥 뭐 평범하고 하지만 보는 내내 마음은 뭐해지는 훈훈해지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잘 보고 나왔죠. 영화를 잘 보고 나왔고 그 다음에 밥도 먹었죠. 그죠? 데이트의 기본적인 코스 아니겠어요? 밥도 먹고 그 다음에 그녀의 얼굴도 많이 봤죠. 근데 제가 실수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읽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잖아요. 사람이 대화를 하다 보면. 근데 그걸 못해가지고 결국은 여러분 흔한 표현으로 이렇게 싸움에서 그냥 뭐 한 거예요? 끝나고 그녀는 다른 남자에게로 갔다는 굉장히 어떤 제 첫사랑의 풋풋한 슬픈 기억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슬픈 기억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바로 저는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봤지만 이 재미난 훈훈한 영화를 봤지만 그녀의 마음을 뭐 하지 못했다고 얘기했어요? 읽어내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과연 보는 것과 그러면 얼굴은 많이 봤잖아요. 아 예쁘다. 생각만 해도 좋은데요. 어쨌든 예쁘다. 얼굴은 봤지만 마음은 읽어내지 못했다. 그 보는 것과 그러면 읽는 것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부터 사실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보세요. 단원 김홍도는 다 알죠? 네, 단원 김홍도가 그린 황묘농접도라는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은 무엇에 관한 내용일까?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었을까? 자,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아, 네, 역시 교복을 입은 친구 한번 얘기해 보겠어요? 고양이가 나비를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아, 그렇죠. 고양이가 잡기 직전. 잡기 직전, 그죠? 바로 그냥 뿅 이러면서 잡을 것 같은. 아마 대부분 다 그렇게 보이죠? 네, 그런 그냥 요 한자의 의미만 봐도 황묘가 이 묘가 무슨 묘자예요? 고양이 묘자잖아요, 그죠? 황묘가 고양이 묘자고 그 누런 고양이가 농접, 농이라는 게 논다라는 의미예요. 함께 어울려서 농담이라고도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죠? 재미나게 노는데 누구랑 놀아요? 나비잖아요, 그죠? 나비랑 논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보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그게 보이지만 사실 동양화는 지금 여러분이 한 건 그냥 뭐 한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본 거예요. 아직 읽은 게 아닙니다. 이 그림을 읽는다 또는 영화를 읽는다라는 표현도 쓰는데 우리가 읽는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동양화를 읽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 방법을 좀 알아야 된다고 해요. 저도 그래서 좀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들의 이걸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옛날에는 책이 요즘처럼 이렇게 이런 방식이 아니라 가로 방식이 아니라 무슨 방식이었어요? 세로 방식이었어요. 그 고서들 보면 세로로 쭉 이렇게 이쪽 방향에서 이쪽 방향으로 읽어 내려가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이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문화였기 때문에 그림도 그런 식으로 의미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시작을 해서 무슨 방향으로 이렇게 타선, 대각선 방향으로 읽어내는 것이 일반적인 동양화를 읽는 방식이래요. 그죠? 여러분들 알아두면 나중에 어디 가서 아는 척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결국은 하이라이트, 즉 주제는 어디서 항상 나온다? 끝부분에 나오는 거죠. 항상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주제, 이 사람이 정말 전달하고자 했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사실은 좀 하나하나 이제 여러분 여기서 출발하는 거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나비죠, 나비. 그죠? 나비는 접이라는 건데 이 접이라는 건 이게 중국 당시에는 이제 한문 생활권이었기 때문에 그죠? 중국어와 연관성을 가져서 중국 발음으로 하면 80세라는 의미와 되게 유사하대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80세를 지칭을 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묘는 그런 의미로 하자면 70세래요. 그래서 이 80세와 70세에 사실은 노 부부에게 준 그런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80세와 70세 이 노 부부가 자 이쪽으로 갑니다. 자 여기 보면 무슨 꽃이 있어요? 빨간 꽃이 있죠. 자 거기까지 볼 줄 알잖아요. 왜 갑자기 그죠? 뭔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자 빨간 꽃이 있어요. 빨간 꽃은 페레인 꽃이래요. 저도 몰랐어요. 페레인 꽃인데 이 페레인 꽃의 그 당시에 이제 문화적 의미는 뭔가를 기원하고 뭔가 축원하는 그런 의미가 있대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그 노부부에게 뭔가를 기원하고 축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우습게 봤던 여기 밑에 이 언저리에 있는 게 뭐냐면 여의초라고 합니다. 여의초라는 것은 제비꽃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제비꽃인데요. 이게 여의초라는 게 결국은 뜻대로 이루세요 이런 말이에요. 뜻대로 하세요. 여의초,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게 두 개가 이 두 부부의 뜻대로 무언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그죠? 자, 드디어 하이라이트 부분에 대망의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건 바위죠. 바위. 여러분들도 뭐 유치원에 바위라는 시 뭐 알고 있겠지만 바위는 항상 그 자리에서 묵직하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하지 않는 겁니까? 움직이지 않아요. 변함이 없죠. 바위라는 건. 변함 없고 항상 그 자리에서 묵직하게 있는 겁니다. 즉 변함 없음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대로 그 자리에 이런 의미란 말이죠. 그랬을 때 장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 노 부부가 두 분이 이렇게 잘 이렇게 그때까지 이만큼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뜻을 이루길 바란다라는 마음을 담고 있는 그림이래요. 이제 알았죠? 자, 이제 어디 가서 아는 척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죠?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연애하거나 이럴 때 그림 보러 가서 야, 나 보여줄게. 내가 큐레이터거든. 뭐 이러면서 네, 거기 너무 많이 나갔나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지금 저와 함께 그림을 뭐 했어요? 읽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보는 것과 읽는 것의 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린 봤어요. 처음 봤는데 고양이죠. 뭐 고양이가 와웅 잡으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좀 더 알 수 없었던 무슨 여러 가지 어떤 상징적 의미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읽기 하나의 어떤 키워드는요. 결국 읽는다는 건 어떤 작품을 감상한다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이 작품을 감상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 많이 들었던 말, 문학 작품을 뭐하라? 감상하라라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 감상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읽는다라는 말과 결국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읽는다는 거 안에는 그냥 흔한 그대로 여러분 독서하면 비문학 요즘 많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문학도 결국은 제대로 잘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읽을 줄 알아야 그것이 바로 감상이 된다라는 거죠. 읽을 줄 안다. 즉 감상을 할 줄 안다는 건 일단 여러분 아까 흐름처럼 뭐 하는 방식을 알아야 돼요? 읽는 흐름을 알아야 되죠.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이 의미하는 아까 얘기했던 무슨 의미? 상징적 의미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학을 잘 읽어내려면 역시 이런 식으로 읽어내야겠구나라는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죠?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모든 시든 소설이든 그 시작과 끝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숨겨져 있는 의미 그런 것들을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발견해낼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진짜 뭐다? 그게 감상이고 읽기다라는 겁니다. 읽기에서 출발하고 있어요. 우리 읽기 아주 쉬운 거 됐죠? 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와우, 지도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거 한 번쯤 봤죠? 인터넷에서 그죠? 지도 그냥 포털 사이트에 있는 위성 지도입니다. 그냥 캡처해 온 거예요, 여러분. 자, 서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하철 타고 지금 이 자리에 온 친구 있어요? 굉장히 그죠? 지하철은 훌륭한 교통수단입니다. 자. 여기 앞에 병아리 친구가 너라 너스이고 병아리 잠깐 앞으로 나올 수 있겠어요? 네,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여기도 출연하는데 이쪽으로. 저는 서울 성심여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이재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재영 학생. 네. 재영 학생 지금 지하철 타고 왔다고 했는데 어느 역에서 어느 출발해서 여기 왔죠? 용산역에서 왔어요. 네, 여기는 매봉역이에요, 그죠? 여러분 매봉역 내렸을 텐데, 자, 저는 예전에 영화 되게 좋아하는데 예전에 또 재밌는 영화 중에 건축학개론이라는 영화 혹시 본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또 아까 얘기했던 그 썸 타던 얘기가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인데 첫 장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자, 학생 나와서 자기가 지금 이 학교까지 온 길을 한번 그려보게 하는 장면이 있어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재영이도? 여기서요. 한남 쪽을 거쳐서 네네. 네, 거기 바로 넘어왔나요? 바로 네, 이렇게 바로 넘어와요? 네. 뭔가를 건너왔어요. 네네. 물을 건너왔겠죠, 어디로든. 네, 다리 건너왔겠죠. 그리고 네, 여기가 매봉이라고 치면 만약에 여기 매보면 그걸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어렵죠. 굉장히 지금 난감하죠, 그죠? 네. 다름이 아니라 이 지도를 보고서 자기가 지금 찾아온 길을 그리라고 한다는 게 사실 지금 했지만 자기 지하철 타고 왔는데 그 위로 그 지상으로 어디로 왔는지까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그죠? 굉장히 곤욕스럽고 저를 원망하게 되고 그죠? 집에는 독서실 간다고 얘기하고 나왔는데 그죠? 이렇게 알려지게 돼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농담이고. 자, 그럼 그림을 바꿔 드릴게요. 어때요? 쉽네요. 쉽죠? 한번 해 볼래요? 어디서 출발했다고요? 용산역 있죠. 거기 있네요. 용산역. 네. 중앙선을 타고 그렇죠? 네. 어디서 갈아탔어요? 옥수에서 옥수 좋네요. 쭉 왔어요. 쭉 왔네요. 그래서 여기, 어디까지? 여기요. 네, 여기 매봉까지. 아주 훌륭한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고생했어요. 네, 앉으세요. 자, 여기 많은 친구들, 지하철 타고 온 친구들, 재영 친구랑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누가 나왔어도 처음에는 아까 이걸 보여줬을 때는
저 사람이 방송에서 나한테 뭘 하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을 했을 테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좀 그런 거예요. 뭐냐면 어떻게 보면 똑같은 지도죠. 그렇죠? 똑같은 지도인데 여러분들은 분명히 차이를 보였어요. 그렇죠? 이 지도를 보고 여러분들이 찾아온 길을 그려봐라라고 했을 때는 갑자기 뭐 고속도로도 타고 뭐 여러 가지 방향 뭐 매봉이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옮겨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지도가 이렇게 바뀌니까 여러분들은 쉽네요.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쉽네요 하면서 길을 금방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사실은 여기 어떤 친구든 간에 대부분의 친구가 서울에서 계속 이런 지하철을 탄 친구라면 이 노선도만 있으면 가령 내가 출발이 어디서 하든 목적지가 어디가 딱 정해지면 뭐 할 수 있어요? 갈 수 있죠.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지금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지도는 그걸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일종의 이거는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하나의 그 비문학 지문, 글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뭐가 뭔지 하나도 잘 모르죠. 처음에는. 그렇죠. 뭐가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뭐가 필요한 거고 나에게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나에게 필요한 건 지하철 노선이다. 만약에 나는 지하철을 타고 어딘가에 가야 된다라면 이런 지도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뭐 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냐면 그렇죠. 바로 어떻게 알았죠? 읽어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읽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읽어낸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똑같은 지도지만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을 무언가 지난 시간에 한 표현으로 하자면 선별한 거죠. 그죠? 필요한 거에 따라 지하철 노선도가 필요하니까 노선도만 싹 가지고 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필요에 따라 원하는 정보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뭐도 만들 수 있습니까? 지도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가령 나는 맛집이 좋아. 그러면 무슨 지도를 만들 수 있어요? 맛집 지도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맛집이 어디에 딱딱 찍혀 있는지 보면 뭔가 자동적으로 가게 되죠. 그죠? 본능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맛집은. 그죠?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다른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한 뭐 학교들만 있는 지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른 용도의 지도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거예요. 필요에 따라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저것에서 필요에 따라 무언가를 뽑아내는 일. 그게 바로 또 하나의 뭐다? 읽기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읽기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생각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무언가 정리하자면 아까 그림에서 보다시피 방법을 알고 흐름을 알고 상징적 의미,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꺼내는 것, 그것이 읽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방금 본 것처럼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는 그런 지도 안에서 무언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에 따라서 필요한 지도를 만들어내는 힘, 그것이 또 하나의 읽기다. 그런데 그렇게 읽기를 잘하게 되면 아까 그런 능력들이 잘 생기게 되면 여러분들은 국어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의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대부분 1, 2학년 친구들이기 때문에 뭐가 필수예요? 한국사가 필수입니다. 제가 그래서 한국사 문제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한국사. 자, 여러분들하고 지금 풀어볼 거예요. 이거는 저 최태성 아닙니다. 네. 그래서 잘 몰라요. 네, 저 국어 선생님이에요. 그죠? 그래서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잘만 읽어낸다면 문제의 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해볼 수 있어요. 자, 지금 외인들은 서양 옷을 입고 서양 대포를 쏘며 서양 배를 타고 다니니 이는 외인이나 서양 사람이나 한 가지라는 뚜렷한 증거입니다. 분위기가 외인 하면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 일본, 그죠? 그 사람들이 서양 옷을 입고 막 대포를 쏘면서 배를 타고 다닌다는 건 어떤 분위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전쟁. 한참 뭐가 밀려 들어오던 개화의 물결이 밀려 들어오던 그런 시절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빠져 있고요. 조정 관리들 가운데 화친이라는 말 어휘력이죠? 화친이 뭐죠? 친하게 지내 이거예요. 그죠? 친하게 지내자. 누구예요? 누구랑? 그 외인들하고. 그죠? 하자는 사람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나라를 팔아넘기려고 하는 우리 뭐 그 정도 상식은 있잖아요. 그죠? 나라를 팔아넘기려고 하는 자가 있으면 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반대하는 사람이잖아. 그죠? 일본이 뭔가 그 근대 문물을 끌고 들어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잘 기억하세요. 두 번째, 나가 나오죠. 군신, 부자, 부부, 장유, 붕우. 다 이게 뭐라고 그러죠? 붕우는 친구죠. 그렇죠. 친구만 보고. 저 물어본 거는 이겁니다. 질문의 의도는. 이게 뭐죠? 오륜이라고 하는, 그렇죠. 오륜이라고 하는 유교적 원리죠.
자, 이거 그거 몰랐다 하더라도 윤리입니다. 그게 정확히 정리하자면. 그죠? 뭐 이런 거예요. 읽기라는 게. 윤리는 하늘이 만들어낸 성품에 부여한 것인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치임으로 도가 됩니다. 수레, 배, 무기, 농기구는 백성을 편하게 하고 나라를 이롭게 하는 것으로 밖에 드러나 기가 되는 것이니 제가 바꾸고자 하는 것은 도가 아니고 뭐이다? 기이다라는 거죠. 이 사람의 생각. 읽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전 기존에 우리가 흔히 유교적인 가치관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오히려 그것을 뭐 하려고 한다? 지키고자 한다. 내가 바꾸고 싶은 건 그거 아니다. 내가 바꾸고 싶은 건 뭐다? 무기, 농기구, 배, 수레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인 부분,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근대 문물에서 과학적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 뭔가 좀 열려 있긴 하네요. 아까 그 사람보다는 그래도 들어올 건 들어와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 생활이 뭐해질 수 있으니까. 편해질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이렇게 1, 2, 3, 4, 5가 나왔어요. 자, 풀어봅시다. 1번. 가 전통적인 사회 질서를 지키고자 하였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아까 분명히 처단하자고 그랬잖아요. 서양 배 타고 들어오는 걸 막자고 그랬어요. 화친을 주장해 감히 뭐 이러면서 내 이놈 막 이러면서. 그죠? 2번. 강화도 조약을 체결을 저지하고자 했다. 물론 약간은 이제 역사적 지식이 여기는 약간 필요한 부분이 약간 있죠. 근데 저도 아주 예전에 배운 그 국사의 기억으로 강화도 조약은 우리나라와 어디가 체결한 거? 일본과 체결을 한 거죠. 그러면 분명히 아까 외인들이라고 나왔어요. 외인들을 화친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뭐 하라고요? 처단하라고 그랬어요. 저지하고자 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나로 갑니다. 일본의 문명 개화론을 적극 수용하고자 했다. 잘 모르겠죠, 그죠? 아직 개화론을 좀 받아들인 사람인 것 같긴 한데, 자 일단 넘어가요. 이럴 때, 자 4번 개화 정책을 펼쳐 부국강병을 이루고자 하였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뭔가 개화에 약간 열려 있는 마음이 조금은 있었죠. 그러면 부국강병이라고 하면 뭐가 좀 필요한 거예요? 나라를 강성하게 하는 가장 첫 번째 조건. 힘. 무슨 힘이 필요합니까? 국력. 국력의 군사력 아니겠어요? 그죠? 군사력. 그럼 아까 우리 읽었던 것 중에 뭐가 있었어요? 서양 무기가 있었어요. 무기. 그럼 그렇게 읽어내면 그 사람은 부국강병의 뜻이 좀 뭐한 사람이다. 있는 사람이다. 가령 창 가지고만 계속 옛날처럼 창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죠? 준비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총을 들고 와요. 그러면 창술이 아무리 좋은 뭐 그런 무술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빵 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의 입장에 보면 부국강병이란 바로 그런 기술의 발전과 연관성이 있는 거죠. 이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돼요. 그러면 5번 갑시다. 가와 나를 다 묶었네요. 유교적 가치관에 입각한 정신 문화를 유지하고자 했다. 맞는 거야 아니에요? 일단 나는 맞아야 아니에요. 나는 확실히 맞죠. 분명히 윤리적 아까 얘기했던 오륜에 대한 것을 우리는 바꾸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나 맞아요. 가는요? 안 나와 있었지만 읽어내자고요. 그렇죠. 전통을 유지하자고 그랬잖아요. 결국 여기 안에 답이 사실은 다 있어요. 1번에서 답을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1번이 우리 맞다고 하고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전통적 사회 질서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사회 질서. 서양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가령 예를 들면 우리의 상투 이런 걸 다 없애려고 해. 이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뭐기 때문에 그동안 지켜온 유교적인 가치관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유지하고자 했다. 왜냐하면 들어오지 못하게 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읽어내면 이것도 뭐 한 거예요? 맞는 거죠.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 되는 겁니다. 와우! 한국사를 풀어냈어요. 박수 안 해요? 네. 조금은 물론, 조금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든 답은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적극적인 개화론이다. 선생님도 이제 나중에 해설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의 정신적인 가치는 지키면서 기술적인 측면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자라고 얘기한 사람이라서 이게 정답이 아니다라고 차이를 둘 수 있대요. 한국사로 보면. 좋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읽어내는 것만으로 공부하지 않았는데 저 국어 선생님이에요. 한국사 문제 풀었어요. 자, 이번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생물 문제를 가져왔어요. 우리 자연 계열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3점짜리예요. 여러분 과학 탐구에 3점짜리가 갖는 의미 상당합니다. 자, 3점짜리예요. 네. 가다에 해당하는 생물 다양성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래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생물 문제인데 생태계 내에 존재하는 생물 종의 다양한 정도를 의미한대요. 그럼 종이 뭐죠? 어휘력. 네? 종류예요, 종류. 생물 종류가 뭐하다는 얘기예요?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자, 읽었어요. 잘 읽었어요. 자, 나로 갑니다.
생태계는 강수량, 기온, 토양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해 원인에 의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막, 습지 등으로 다양하게 형성된다. 아, 생태계는 뭐의 요인, 즉 영향을 받는다는 걸까요? 이게 뭐죠? 얘네들을 좀 묶어서 어휘력, 환경, 기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기후나 환경, 생태계 환경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동일한 생물 종현이 아니고 뭐 이런 식이에요. 제 유머가 종류잖아요. 종류, 그죠? 동일한 생물 종류. 우리 동일한 뭐예요, 여러분? 인간이잖아요, 그죠? 그죠? 인간이에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왜 웃어요? 나 아닌 것 같아요? 자, 동일한 생물 종류라도 색, 크기, 모양 등의 형질. 어려운 단어 나왔습니다. 형질. 자, 어떻게 한번? 형태와 질성? 질서요? 질성? 형태와 성질 맞아요. 형태와 성질. 훌륭합니다. 이게 바로 어휘력이에요. 자, 이게 여러분 아직 이제 가야 될 길이 좀 있다라는 걸 보여주죠. 형태와 성질이에요. 형태와 성질이 각각 다르죠. 여러분 옆으로 한번 잠깐 보세요.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네, 다 다르게 생겼죠. 뭐 심지어는요. 제 친구도 쌍둥이가 있지만 쌍둥이들도 다르잖아요. 그죠? 물론 잘 모르는 사람에 보면 똑같이 생겼네 하지만 자기들끼리는 철저하게 분리하죠.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제 친구는 똑같다고 얘기하면 굉장히. 그러니까 동일한 인간이라도 사람마다 모두 다 어떤 그 형태와 성질은 뭐하다? 다르다. 그러니까 각각 다 다르게 대해줘야겠죠. 그죠? 그게 옵니다. 자, 이렇게 읽어냈어요.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정답이 보이죠? 자, 정답은 3번이죠. 별로 어려울 게 없었어요. 종류가 다양하다고 얘기했어요. 가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종류 다양성이고 두 번째 환경 다양성 또는 생태계라는 말도 나왔으니까 생태계 다양성. 그리고 마지막에 이건 한 번 더 생각하면 되는 거죠. 사람마다 다 얼굴이 다른 이유. 나 가족 사진 봤더니 부인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아빠 엄마의 아들 딸이구나 라고 인정한 경험들 다 있지 않아요? 그리고 가족들 자기들은 잘 몰라요. 왜냐면 평소에 많이 보고 사니까. 근데 바로 새로운 사람들,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친구 집에 초대했어요. 야, 니네 아빠랑 너랑 똑같이 생겼어. 그런 경험 있죠? 그런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그죠? 뭐예요 그게? 유전. 다 읽어냈죠? 우리 선생님 생물 얘기했지만 아주 먼 옛날에 이미 접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읽어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물 3점짜리를 이 순간 다 뭐 했어요? 다 맞았어요. 박수 안 쳐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영어도 그렇고요, 수학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특히 영어도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영어의 최고 난도 있는 문제 뭐예요? 빈칸추론, 장문 독해, 단락 순서 다 나오죠. 그거야말로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어휘력을 넘어서는 읽기 능력이에요. 저는 빈칸추론 문제 여러분 한번 역으로 독해 안 한다고 치고 만약에 뒤에 해설지에다 뭐가 나와 있어요. 해설 번역이 다 돼 있잖아요. 번역된 거 한번 풀어보세요. 그건 쉽죠. 근데 그것도 뭐하는 친구들 많아요? 어려워하는 친구 많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정말 난 영어로 해서 못하는 거였거든? 정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한번 오늘 집에 가서 내가 영어를 못하는 이유가 사실은 영어 때문이 아니었구나를 인지하는 순간 굉장히 사실은 심리적으로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거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영어도 그렇고요. 수학도 요즘에 보니까 저도 가끔 이제 감독 들어가잖아요. 선생님이니까 감독 들어가서 수학 문제 할 게 없으니까 수학 문제를 보면 문제가 굉장히 길어요. 그죠? 어떤 문제는 정말 길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문제의 의미를 뭐 해야 돼요? 파악해야지 그걸 문제를 풀 수가 있죠. 수학적으로 구성을 할 때 식을 구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국사 생물만 봤지만 영어, 수학 여러 가지 다른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능력이 바로 뭐다? 읽기 능력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읽기인데 사실 여러분들 지금 읽어요? 아니요, 잘해요. 그냥 보기만 하죠. 자, 아까 그 얘기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비문학 공부 또는 문학 공부 이렇게 하는 거, 국어 공부하는 거 보면 잘 봐요. 다 눈이 있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읽으라고 하면 읽는 줄 알고 읽어요. 뭐 하고 있는 건데? 보는 건데. 그죠? 그냥 기억과 아가 있으면 뭐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가라고 발음하는 거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거기 안에 담겨져 있는 거를 끌어낼 수는 없는 겁니다.
많은 친구들이 그렇기 때문에 국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건데 그러면 좀 더 얘기를 왜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읽기를 무시해야 한다? 또는 아예 읽기 자체를 그냥 저 뒤에 언저리에 예, 마음이 있다면 저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다 던져두고 왔을까? 꺼내지 않을까 왜? 읽는다라는 것을 왜 우리는 이렇게 소홀하게 됐을까? 그거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 과거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표를 가져온 건데 2013년에 국민 독서 실태 조사를 한 그런 통계 자료예요. 그래서 연간 종합 독서량입니다. 자, 여러분도 아마 들어서 아는 친구도 많을 거예요. 근데 눈으로만 딱 봐도 알 수 있는 게 인생의 모든 독서는 언제 이루어져요? 초등학생 때 이루어집니다. 끝이에요. 그죠? 거의 그러니까 이런 정도 수준의 하락도 아니고요. 저도 성인입니다만 자유롭지 못해 솔직히 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여러분하고 강의하고 막 수업하고 이런 일정이 막 바쁘고 집에서는 또 집대로 일이 있기 때문에 책 예전만큼 많이 못 읽어요. 솔직하게 국어교사지만 그러니 다른 성인들은 오죽하겠어요. 국어교사가 이런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 수치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부끄러우니까 내가 한 권 읽었다고 하자라는 게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게 치자면 사실은 이 우리나라의 독서 실태는 정말 비정상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많은 부분이 초등학교에 몰려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있을 겁니다. 초등학교 때 책 많이 읽었을 거예요. 물론 지금도 아까 많이 읽는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어떤 큰 교육열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고 있겠지만 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이 책 읽어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어려서 어린이 친구들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 독서 교육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을 위한 건 별로 없어도 초등학교 이하의 학생들을 위한 건 심지어 5살, 4살까지도 있어요. 책을 집에다 막 모여주면서 매주 보내주면서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그래도 옛날에 나를 좀 벗어나야 될 텐데 이런 마음에서 출발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 책을 어려서부터 읽어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으니까 읽게 합니다. 저는 그래서 국어교사로서 제일 난감한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런 어머님들을 가끔 만나잖아요. 만나면 선생님 국어교사세요? 그러면 그럼 저희 아이가 지금 초등학생인데 좋은 책 좀 추천해 주세요. 이런 말을 듣습니다. 굉장히 난감해요. 과연 그 좋은 책이란 무엇일까? 그죠? 가령 제가 얘기할 수는 있어요. 제가 이런 책, 제 경험상의 제 기억에 남고 제가 인상 깊게 읽은 좋은 책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책을 초등학생한테 권해요? 예를 들자면 조정래의 태백산맥이라는 저는 소설을 굉장히 재밌게 읽고 저 인생의 어떤 굉장히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태백산맥을 읽히십시오. 그러면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책의 내용을 알면 그죠? 뭔가 초등학생이 읽을 책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어머님들이 되게 싫어하세요. 아니 어떻게 국어교사가 좋은 책도 추천 안 해줘?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초등학교의 학생들이 대부분 본인이 읽고 싶은 책을 읽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방금 얘기처럼 엄마가 어디에서 들은 얘기, 아빠가 어디서 들어온 얘기, 검색해서 나온 거, 모 대학교에서 발표한 권장도서, 도서관에 가봤더니 베스트셀러 이런 것들을 주로 거의 이렇게 책상에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은 거의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 내가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초등학생이니까 힘도 없고 엄마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읽게 되는 겁니다. 많이 읽잖아요. 정말 많이 읽어요. 우리나라 초등학생은 아마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비교해봐도 아마 뒤지지 않을 정도로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냐면 읽기가 뭐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려버리는 거예요. 재미가 없죠. 여러분 기억해보세요. 초등학교 때의 기억. 엄마가 그렇게 계속 갖다 주는 책들 질려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금 어떤 독서의 초점, 그 초등학교의 초점은 많이 읽어라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양으로 두두두두두 흐뭇하죠. 보기만 해도. 그리고 그래도 이제 많이 검색이나 들은 이야기로는 뭘 많이 쓰라고 그래요? 책을 읽으면? 독후감. 그죠? 말만 들어도 쓰고 싶어요? 그죠? 세상에 제일 싫은 게 국어 시간에 무슨 숙제? 독후감 숙제.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컨트롤 C, 컨트롤 V. 솔직하게. 그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모 선생님들은 정말 싫게도 자필로 써와. 그렇게 하는 자필로 이렇게 손으로 써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등학교 때 저도 그래요. 사실은. 근데 그래도 결국은 인터넷에서 뭐 한 거를 출력한 거를 그걸 막 씁니다. 그러니까 독서가 뭐 한 거예요? 재미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읽기 자체가 싫어지는 거예요. 물론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핑계거리가 생겨요. 공부해야 돼. 입시 준비. 그죠? 중학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고등학교 가려면 뭐 그때부터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러면서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그러면서 사춘기가 오기 때문에 보통 엄마 말은 이제 엄마가 아무리 책을 갖다 줘도 됐어요. 이렇게 하면서 읽지 않기 시작하는 시즌이에요. 고등학교생 되면 변명이 더 많아지고, 그죠? 할 게 더 많아지죠. 게임도 해야 되고, 그죠? 여러 가지 사회 활동도 이제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책 읽기에 대한 기억이 점점 사라지고, 이제 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책도 재미없으니까 성인이 되면 그야말로 이제 사는 게 바빠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핑계 대면서 읽지 않게 되는 겁니다. 네, 어떤 사진입니까? 뭔가 볼 보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노트북, 컴퓨터를 켜놓고 뭐 하고 있어요? 휴대폰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예요. 솔직하게 인정하자고요. 그죠? 여러분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인터넷과 아니면 이런 스마트폰 이런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세대입니다. 이런 여러분에게 그런 식의 독서, 만약에 어느 대학에서 얘기한 권장도서 100선에 들어오면 가령 플라톤의 국가론, 괴테의 파우스트, 셰익스피어의 여러 가지 희곡 작품들, 와, 그 다 권장도서에 있어요. 그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이용도 있잖아요. 알죠? 어린이 파우스트. 이런 여러분한테, 그죠? 여러분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읽기 자체가 두 줄을 잘 안 넘어가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그 SNS 이런 거 하는 친구들도 많죠. 요즘에는 페이스북이나 뭐 카카오 스토리나 이런 거 하면 글 쓰는데 봐봐요. 친구 글 올라올 때 대부분 이미지 중심이죠. 이미지 중심에 딱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지? 오늘따라 외로움 이런 건 올리잖아요. 그러면 막 그 밑에 댓글 달죠. 댓글도 막 세 줄 네 줄 넘어가요? 별로 없죠. 한 줄 두 줄 막 이래요. 그죠? 아이고 어떡하니 뭐 이런 정도로 그냥 다 끝나요. 저 가끔 수강후기 열심히 보는데 여러분들 거 수강후기 보다 보면은 놀랄 때가 많아요. 제목을 딱 클릭해요. 기대를 갖고 몇 개 없으니까 수강후기가. 네? 좋아요가 아니에요. 제가 본 거 최근에 본 것 중에 하나가 정말 깜짝 놀랐는데 딱 들어갔어요. 기억시옷 기억시옷. 너무한 거 아닙니까? 물론 감사하다는 의미겠죠 저에게. 그죠? 기억시옷 기억시옷. 이 정도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쓰기 능력이고 현재 읽기, 그러니까 능력이라기보다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도 귀찮으면 그 기억시옷도 귀찮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뭐가 있어요? 좋아요. 이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만 하면 돼요. 클릭만 하면 되니까. 이런 수준이에요. 이런 여러분에게 괴테의 파우스트, 어린이용 파우스트가 통해요? 안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지금의 독서 교육이란 이게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그런 독서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 뭐 대통령이 얘기한 거를 적용하자면.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초등학생들이 좀 약간 불쌍하다 요즘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물론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좀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님들의 생각들도 좀 뭐 해야 되고 변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생각들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읽기 자체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그런 여러분들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제 경험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솔직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국어교사로서 굉장히 좀 부끄러운 내용인데 네, 이게 저예요. 저도 이런 시절이 있었답니다. 이때 되게 귀엽죠. 뭐가 되게 화가 났었나 봐요. 그죠? 뭔가 해가지고 옛날에 이런 병아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병아리 유치원 시절인데 요 뒤에 보이는 게 우리 할아버지 댁이었어요. 충청도에 있는 할아버지 댁인데 저는 거의 방학만 되면 유치원도 방학이 있었으니까 그때도 방학만 되면 할아버지 댁에 거의 강제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저희도 이렇게 형제가 이제 셋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거의 강제 이제 방학 되면 이제 거의 다 무조건 그냥 방학하는 날 가가지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서 지냈는데 어린 시절에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 그게 되게 불만이었나 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뭐 놀거리가 없던 시절이었어요. 실제로 지금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터넷은요. 저는요 사실은 대학 이후에도 한참 있다가 만난 거예요. 그죠? 아주 옛날 사람이에요. 그죠? 자, 부끄럽는데 어쨌든 간에 이 당시에는 놀거리가 사실 별로 없고 그냥 자연. 이 앞에 나가면 논밭이 막 펼쳐져 있고 겨울에 가면 그 즉석 뭐예요? 다 썰매장이에요. 그죠? 썰매장이고 뭐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놀이들 뭐 많이 있었죠. 따로 놀이터도 없었고 뭐 형들하고 같이 이제 놀았었는데 그러다 지치죠. 그죠? 뭐 하다 보면 재미가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애들은 애들이니까 금방 실증도 내고 합니다. 그래서 방 안에 들어옵니다. 특히 겨울에는 오래 못 놀죠 밖에서. 그래서 안에 들어와 있으면 뭐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가지고 그냥 쭉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면 그냥 저는 책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책이 있나 그냥 보고 싶어가지고 그림 보고 싶어가지고 꺼낸 책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볼 수 없었던 책입니다. 아마 이런 책이에요. 새농민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제 가져온 건 1985년 고즈음에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1985년 새농민이라는 왜냐하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댁이니까 그죠?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당시에 농촌 지역에서는 다 정기 구독하던 그 새농민이라는 책입니다. 저하고 관계 있었어요? 가령 초등학교인 초등학생인 저하고 관계 물론 그때는 국민학교였지만 어쨌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여기 뭐가 나면 소해 질병 예방, 원예 육묘 관리 뭐 이런 게 나오는 책이에요. 전 책을 읽지 않았어요. 절대 이거를 봤죠. 그냥 이렇게 보면서 사실은 이 새농민이라는 책에 유명한 그 만화가인 고우영 화백이라고 있어요. 고우영 화백이라고 만화가 있는데 그분이 그린 사실 만화가 있었어요. 이 안에. 그래서 저는 그 만화를 뭐 하고 싶어서 보고 싶어가지고 이 책을 봤어요. 가면 방학 때마다 가기 때문에 몇 달치가 뭐에 있어요? 쌓여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던 거였기 때문에 창고에 가면 이만큼씩 뭐 하고 있었어요? 쌓여 있었어요. 묶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가끔 땔감으로 막 쓰시고 그랬는데 그거를 저는 이제 꺼내 와가지고 다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별거 없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읽으려고 읽은 것도 아니고 그냥 책이 있으니까 본 거죠. 할 게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안에 뭘 먼저 봤어요? 만화를 먼저 본 겁니다. 약간 크면서 아까 중고등학교 올라가면서는 그 당시에 뭐가 유행이었냐면 무협지가 유행이었습니다. 그렇죠? 영웅문이라는 무협지가 당시에 굉장히 김용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요. 아마 읽은 친구도 있을 겁니다. 저 세대는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협지를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삼국지 있죠? 삼국지 다 알고 있죠? 이문열의 삼국지가 그때 굉장히 또 유행이어서 남자라면 삼국지지 이러면서 학교에 거의 유행처럼 번졌어요. 그리고 당시 학교에 또 하나 만화 여러분도 한번 이건 알 거예요. 슬램덩크 알죠? 슬램덩크 만화가 연재되던 시절이에요. 연재되던. 그래서 만화 잡지에 한 10장도 안 되게 나오는 슛을 던졌는데 끝났어요. 뭐 이런 식의 그런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만화나 무협지나 이런 걸 보면서 사실은 컸어요. 별로 책 많이 안 읽었어요. 그랬어요. 그런적으로. 근데 국어교사가 됐어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은 뭐 자부까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한테 강의할 정도로 그죠? 뭐는 가지고 있어요? 국어 능력은 좀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꼭 많이 읽는다고 해서 예를 들자면 뭐 그런 괴테의 파우스트, 플라톤의 국가론 뭐 이런 거 읽는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라는 법은 없어요. 잘 되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독서 책을 보는 때 절대 그런 어떤 누가 읽어라 이게 좋다더라 해서 출발하면 책은 절대 읽히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뭘 고른 것처럼 새농민이라는 걸 고르면 난 이거 관심 없었어요. 그냥 흥미 있을 것 같아서 그 안에 만화가 있으니까 시작을 한 것뿐이죠. 그런 경험들이 누적돼서 저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자면 이게 책이에요. 책 위에 대자연이 놓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안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무엇이든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사람마다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유전적 형질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분명히 원하는 게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친구는 무협지를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만화, 어떤 친구는 뭐 판타지 소설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은 그런 거 읽으면 선생님들은 그런 거 읽으면 싫다고 그러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달라요. 그런 거부터 시작해야 읽습니다. 만화도 학습 만화 이런 거 말고 여러분 그냥 읽고 재밌는 거 그런 읽기 능력이 생겨야 돼요. 만화에도 글은 있거든요. 최소한 여러분이 댓글 쓰는 정도의 이상의 글들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글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국어 실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독서는 근본적으로 좀 체질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조금은 그 부분을 놔주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부모님께 가서 얘기해 보세요. 화내실지도 모르지만 우리 여러분들은 다 이미 컸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제가 어디 가서든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 바로 그거예요. 독서를 너무 심각하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죠? 여기서 이 대자연, 책 속에는 정말 모든 세계가 들어있는데 그 세계 중에 내가 원하는 것부터 읽어라. 그것이 바로 독서의 시작이고 그것을 잘해야 읽기를 잘하게 되고 읽기에 대한 관심이 선생님처럼 평생 뭐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그 그래프가 오히려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성인이 돼서 더 많이 읽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 게 더 맞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동의합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의 곰탕처럼, 곰탕이에요. 곰탕 알죠? 그래서 이 곰탕은 푹푹 뭐 해야 돼요? 오래 끓여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문화 아니겠습니까? 슬로우 푸드 아니겠어요? 그죠? 슬로우 푸드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읽더라도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다양한 관점에서 좀 봐라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책을 곰탕처럼 좀 여러 방면에서 보고 또 보고 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 하나의 책을 다문, 다작, 다상량 이런 들어봤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독, 다작, 다상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중국의 대문장가인 구양수라는 분이 이렇게 처음 얘기한 건요. 이 문자가 무슨 문자냐면 들을 문자예요.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많이 들어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좀 이제 번역을 다 하면서 책을 많이 읽으라는 얘기로 바꿔서 다독, 다작, 다상량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많이 듣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다. 이건 헤아리다는 의미니까 많이 생각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문, 원래 그것도 아닌데 다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서 읽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국어 능력을 기르는 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다문, 다작, 다상량. 그걸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를 제가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럼 보면 이게 바로 제가 수업 때도 많이 쓰는 비문학의 마인드맵이라고 하죠. 이거예요.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좋아요. 마인드맵을 이렇게 그려보십시오. 마인드맵을 그리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말로 어떤 글을 소화해낼 수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읽기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돼요. 그죠? 그래서 그걸 잠깐 보여드린 거고요. 마지막은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입니다. 영화를 시작했으니까 영화를 끝내야죠. 그래서 제가 아주 또 인상 깊게 본 제가 딱 고3이 끝난 시점에 개봉한 영화 쇼생크 탈출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감옥, 죄가 없는 사람인데 감옥을 탈출하는 쇼생크라는 감옥을 탈출하는 이야기인데 이 장면이 탈출하고 보여주는 장면인데 거기 나온 명대사 중에 새장 안에 갇혀서는 살 수 없는 새들이 있다. 그러기엔 그 깃털이 너무 찬란하다라는 거죠. 바로 여러분입니다. 너무 그동안 갇혀 있었어요. 국어는 이런 거지. 아니면 읽기는 이런 거지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너무 찬란한 깃털을 여러분 숨기고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은 이제 그런 그 깃털이 아니라 그런 틀을 뭐 해야 돼요?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져야 되죠.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라는 희망을 갖게 된다면 그 희망이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할 겁니다. 그 자유로움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히 국어 어떤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평생 동안, 일생 동안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유종인이었습니다. 꿈으로 한 발짝 다가가는 여러분들에게 EBS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BS 사이트에 딱 들어가 보면요. 여기 홈페이지에 보면 고3, M수 이 부분을 딱 클릭하면 연강 커리큘럼이 또 쫙 나옵니다. 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연계에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어느새 나도 몰래 그대가 편해졌어요. 이상하죠. 예전에 난